안녕하십니까. 기억을 전하는 사람 기전사 6편입니다. 기억력의 비밀 6편 잠자는 뇌를 깨워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잘 먹고 잘 자는 게 기억력, 두뇌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유 한 잔의 힘에서 이 주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잘 먹는 것이 어떻게 두뇌 개발에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요소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간 충격적이긴 하지만 가난하면 기억력, 집중력도 떨어진다. UC 버클리 대학교 마크 키시야마 박사가 가난이 두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의 뇌를 연구하는 건데 9세부터 10세 아이들을 64개 전극을 연결해서 뇌파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집 아이들의 이제 그 뇌파를 측정하는 건데, 그래서 얻어진 이제 결론이 뭐냐면 가난한 집 아이들의 뇌는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전두엽이잖아요. 이 전두엽 부분의 활동이 현저히 낮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키시야마 박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뇌경색 환자의 뇌 활동하고 비슷했다,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의 그 뇌가,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 집중력이 낮고, 그러니까 기억력, 집중력이 낮으니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죠. 좋은 성적을. 그래서 이제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거는, 아, 우리는 이제 막연히 가난한 집 아이들은 기억력, 집중력도 낮아서 성적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막연했는데, 이 키시야마 박사의 공론은 뭐냐면, 그래, 기억력, 집중력이 낮긴 낮는데 뇌가 두뇌 발달이 낮긴 낮는데 어느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부족한 거냐, 결핍한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실험으로 증명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우리 기억력 스포츠의 가장 강점이 뭐예요? 전두엽 운동이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이 기억력 스포츠를 통해서 이 결핍된 부분, 전두엽 부분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마치 이런 가난과 기억력, 그리고 학습, 공부, 이것과 연관된 거는 키시야마 박사만 연구한 건 아니에요.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버트 나이트 교수도 이제 또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나이트 교수는 9세부터 10세 아이들을,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부유한 아이들, 이렇게 뇌파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명씩 총 26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두엽 피질의 뇌파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론은 뭐냐면, 특히 이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시각적인 정보를 발견하거나 처리하는 이 능력, 반응 능력이 고소득층 아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 하는 이제 또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여기서 시각적인 정보, 이 또한 뭐죠? 기억력 스포츠를 하는 목적의 가장 부분이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시도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가난한 집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연구하는 이유는 이제 두뇌 발달, 두뇌 개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뭐 머리가 나쁘다, 또는 뭐 무엇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고 교육 훈련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의 어떤 인지 치료나 이 두뇌 개발을 하면 회복 가능한지, 이러한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거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중에서, 이러한 실험 중에서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간 아이들에게 이제 좋은 이제 영양식, 그중에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유 마시기 프로젝트를 이제 한번 합니다. 그래서 6개월간 우유를 이제 아이들한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수도 자카르타에서 뭐 한 30분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이제 모여 사는 자티 느가르라는 이런 작은 마을, 이런 작은 마을에 깜풍 멀라유 공립 초등학교가 있답니다.
깐풍 멀라유 공립초등학교. 그래서 이 가난한 집 아이들, 노동자들의 아이들한테 하루에 한 잔씩 6개월 동안 우유를 이제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무슨 식품 영양학 무슨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우유를 마시기 전에 이제 물론 연구를 위해서 기억력이나 사고력 이런 걸 측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결과는 우유를 마시기 전보다 이제 기억력, 사고력이 10% 이상 높아졌다. 그래서 우유와 같은 이런 이제 이런 식품, 좋은 식품, 완전 식품만 이렇게 먹은 것만 가지고도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다. 여기 인제 그 실험에 참가한 그 인제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워서 인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빛이 뭐 달라졌다.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하니까 역시 인제 6개월 뒤에 기억력, 사고력 이거 측정을 해 보니까 너무 향상된 걸 느낄 수가 있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배고프고 뭐 하면 우리 옛날 60년대 어른들 보면 우리는 뭐 수도가에서 물 먹고 뭐 배를 채웠다 뭐 이러면서 공부했다 이러는데, 배고픈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유라도 먹이니까 그 또 우유엔 좋은 식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식품에 대한 연구 결과는 영국 그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61세, 그러니까 61세부터 87세 107명의 어르신들, 노인들을 이제 또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 연구를 하는데, 이 노인들한테는 한 컵의 우유를 하루 3번 3개월간 마시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유를 마시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라는 이제 결과를 얻는 거죠. 이제 영국에서 그 유명한 셰프라고 그래요. 이 유명한 셰프가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그 인제 캠페인을 인제 벌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주목도 끌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제 그 언론도 많이 탔겠죠. 그러니까 인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과연 그 양질의 급식이 과연 그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제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양질의 급식이라 그러면 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식단, 그러니까 자연 되도록이면 채소나 뭐 그런 걸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질의 그 좋은 식단, 그래서 법적으로 영국에서는 그 하 그 그 두 가지의 채소는 필히 급식에 넣게 되는 법안까지 인제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급식을 하는 이 캠페인에 동참한 학교와 그냥 콜라, 인스턴트 튀김 이런 거를 급식으로 하는 학교를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제 그 비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을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일반 급식을 하는 데보다 양질의 그 좋은 급식을 하는 이런 학교의 영어 성적이 4 배나 높았다. 4 배나 높았다. 그러면 혹시 그 양질의 급식을 할 정도니까 잘 사는 애들이 모여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들에서 일반 급식에서 양질의 급식으로 이제 바꿨을 때 영어 성적을 또 인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일반 급식할 때보다 양질의 급식으로 전환했을 때 영어 성적들이 4 배가 또 그 정도까지 또 아이들이 올랐다. 레벨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를 인제 그 연구에서 인제 그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이 인제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법제화까지 인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이 좋은 두뇌 발달에 그러니까 가장 그 기본이 된다." 인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잘 먹는 것이 두뇌 개발, 두뇌 발달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사실 그 뇌의 무게는 한 1.5 킬로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0 킬로 정도로 따져보면 굉장히 작은 거죠. 보통 2.5%, 자기 몸무게의 한 2.5% 정도가 뇌의 무게거든요. 그런데 2.5% 밖에 안 되는 요 뇌가 인간이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의 25%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게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굉장히 말하자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부위다, 뇌가. 그런데 여기에 이 에너지가 없으면 당연히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두뇌에 가장 좋은 식단은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먹고 점심에는 단백질을 먹고 저녁에는 지방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식단이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식품을 미국 컬럼비아 대학 그 연구팀에서 이제 그 또 연구를 하는데요. 65세 이상의 노인 2,148명을 4년 동안 이제 추적 연구를 하니 이 좋은 식습관을 이제 갖고 좋은 음식을 섭취한 이 노인들이 일반 노인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발병률, 치매 발병률이 40%나 낮았다라고 하는 또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40%면 엄청 낮은 거죠. 그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두뇌에 좋은 식품은 뭐 삼치, 고등어, 꽁치 이렇게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한 이런 식단이 이제 굉장히 좋은 식단이고,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뭐 이런 거, 인공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미국 위시콘신 대학교 데보라 쿠스타프슨 박사가 연구한 또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체 질량 지수, 그러니까 몸무게 대비, 그러니까 이제 그 키 대비 몸무게, 요게 이 지수가 1.0이 증가할 때마다 뇌가 위축되는 현상이 13%에서 16%씩 더 이제 높아진다. 그리고 허리둘레가 엉덩이 둘레보다 클수록 해마가 자꾸 이제 작아진다. 이런 이제 또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품을 섭취해서 두뇌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잘 먹고 잘 자는 게 이제 이 두뇌 건강이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잘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잘 자는 방법이 이제 두뇌 건강에 두뇌와 자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 장에서는 기억 훈련의 여러 가지 실증적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